두 번째 토론자 로서는 최영미 아사 돌봄유료위원장께서 토론해 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마 65세 이상 일하는 시니어에 대한 문제는 누구나 많이 동의를 하고 특히 오신 분들은 그러리라 믿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폭넓은 관점에서 지금 시기에 고용보험 10조 2항 실업급여 적용을 시작으로 해서 전반적인 고용 안전망을 재검토해야 될 시기이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태환 박사님 발표문에 대해서인데요. 저도 고용보험 공부는 좀 했는데 맨날 비정규하고 비정형 노동자 이쪽을 많이 했지 연령에 따라서는 해본 적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근에 했는데 발표문이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종합적이고 심도가 깊고 최신 통계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핵심을 빠르게 제가 이해해서 딴 데가 써먹을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 가지 연령 상향에 대한 확대, 논의가 96년도에 멈춰 있다는 거, 그리고 공적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고 있는 고령자가 약 26%, 기초 연금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최대가 32년이라고 하는 거, 그 밖에 여러 가지로 재정 악화에 대한 거라든가 반복 수급, 사회보장 제도가 있으니까 너희 안 받아도 되지 않냐? 이제 여기에 대한 거를 조목조목하게 좀 비판적으로 발표해 주신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은 실업급여 수급 연령에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새 일본 사례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70세까지 한꺼번에 고칠 수는 없으니까 70세까지는 실업급여 적용하되 한 번에 국한하는 걸로 개정한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확인해서 좋겠고요. 표 12는 제가 써먹으려고 하다가 연도가 없어서 못 써먹었기 때문에 표 12에 연도를 표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고령자 고용안전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업급여 외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55세 미만의 15부터 55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정년 연장이나 등등 얘기를 하면 젊은 층 일자리를 마치 어떻게 가져가는 것 같이 언론에서 삐딱하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반대입니다.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55세 이상, 그쵸? 65세 이상 그 인구들, 생산이 가능하고 노동력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부는 양쪽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은 맨날 어려운 것만 보는 거죠. 지금 늘어나는 이분들을 어떻게 생산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그럼 어떻게 근로환경을 바꿀 것인가? 훈련을 어떻게? 여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건 없잖아요. 다만 정부가 하는 건 IT 기술이 발전하고 ESG나 환경 문제가 있으니까 산업 구조를 전환하겠다. 그거 좋습니다. 전환한다면은 고령자 친화적인 산업이 무엇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어떻게 고용을 만들어 끌어낼지 이런 구조를 갖다가 짜야 되는 게 지금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노동의사와 노동 능력이 있는 고령자들을 인입하고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법제도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거기 따라서 실업급여가 가장 지금 중요하고 법안 나와서 통과가 핵심이지만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있어요. 연령차별 고용촉진법. 여러분들 여기를 보시면은 80% 이상은 기존 기업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정년 연장이라든가 기존 기업들 중심으로 정책과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는 주로 중견기업, 대기업 등이에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노동인구, 특히 고령인구 마찬가지고 50%가 비정규직이에요. 얼마나 있겠냐고 하는 걸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고요. 따라서 고령자 고용촉진법 이 부분에서 저희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강화돼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변에 고령자 인재은행, 고용정보센터 많이 있지만 그게 과연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우리가 거기를 얼마나 이용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가? 이것도 질문이고요.
지금 직업훈련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고령화 시대에 법률이 만들어져서 기업들은 퇴직을 앞둔 1년 앞둔 그 퇴직 예정자들에게 본인 돈으로 직업훈련을 시키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100인 이상부터 논의를 하다가 1000명 이상 대기업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은 역시 정부 지원이 같습니다. 나머지가 대기업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도 문제가 많다고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300명 이상 기업도 정부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시죠? 대부분이 5인 미만, 30인 미만 그래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정년을 맞거나 고령을 맞고 쉬다가 그 다음은 경비 청소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게 저는 사실 정부의 각종 정책을 만드는 위원회의 대표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실이기 때문에요. 고용보험 제도 개선위원회 고령자 뭐 TF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저는 시니어를 대표해서 어떤 단체가 들어가는지 물론 우리 노인 복지관님들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주고 계시지만은 뭐 대한 노인회가 들어가나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이신 단체들처럼 연대회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대표성을 더 많이 얘기하고 국회에서는 정부에서는 대표성을 현장에 가깝게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하나 오늘 노동부에서 나와 계시는데 저는 복지부 쪽이랑 노인 일자리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황당하고 항상 항의를 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노인 일자리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재정은 복지부가 갖고 있습니다. 아까 임미영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27만 원은 복지부의 공익형 일자리예요. 근데 얘기하면 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복지예요. 일자리를 많이 주거나 고용 안정이 아닙니다. 복지라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회보험 얘기해도. 노동부 하면 얘기합니다. 우리는 재정이 없습니다. 그건 복지부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고령자 적합직무, 고용보험. 그래서 저는 왜 복지부가 이 일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국회가 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과제 중에 하나고 과연 이 일자리 고용의 문제를 그러니까 복지대책은 복지부가 하라는 거예요. 빈곤대책 강화하고 하라는 거고 고용대책은 노동부가 잡는 어떤 제표도 물론 오늘이 아니겠지만 저는 이게 있어야지 몇십만에 이르는 그 재정에 들어가는 그래서 계속 불안정 고용을 퍼뜨리기만 하는 마치 노인들은 그냥 돈 받아서 전철에서 그냥 안내하고 뭐 이거 하는 이런 사람으로만 보는 이런 풍토를 좀 바꿀 수 있다. 그 돈을 잘 써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잠깐만 저는 가사돌봄 유니온이기 때문에 저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사노동자는 집안에서 가사돌봄, 아이돌봄, 산모, 노인돌봄을 하는 가정의 돌봄 노동자예요. 여태까지 근로기준법 11조에 의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니까 고용보험, 무수보험 다 적용이 제외됐습니다. 20년 동안 여기서 일하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여기 또 일하러 들어오신 분들은 평균 연령이 60이 넘기 때문에 그 전에 전업주부 하다가 생활 때문에 들어오신 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식당이나 이런 데서 조금 하시다가 오신 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워낙 보호를 못 받아서 작년에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이 생기면서 기업들이 이분들을 고용해서 고용보험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호소하고 다녔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법의 보호가 뭔지 들어봅시다. 근데 딱 들어갔더니 60세가 됐다고 국민연금이 안 된대요. 기업 부담금을 낼 수가 없잖아요. 65세 넘으니까는 실업급여가 안 된대요. 한 번도 법의 보호를 못 받아서 그 법을 갖다 생각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그런 처지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준고령자 우선 고용직종이라는 게 있어요. 노동부에서는. 거기는 육아시설 도우미 어린이집, 개인가정에 들어간 개인수단 지회입니다. 청소 경비는 들어가는데 가정 내에서 일하는 분들은 전부 적용지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고용되고 고용장려금 같은 거 불가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저 개인적인 것도 있어요. 저는 옛날에는 이쪽에 젊었을 때 공장 다니다 출판사 좀 다니다가 그 다음은 또 이제 애기 낳고하면서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일하다가 그래 돈이 없으니까 그나마 국민연금 든 걸 한 큐에 몇백만 원 받아먹으니까 우리 신랑이랑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번에 받아먹은 거를 조금 이게 전업주부이다 일하다가 이런 사람들 문제예요. 그러니까 23만 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한 번에 받은 걸 몇 백을 내면은 좀
나간다 그래갖고 긁어모아서 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날라온 게 32만 원까지 받았어요. 국민연금. 이거는 저희는 제가 계속 경제활동을 하고 집에 아픈 사람도 없고 부모님도 그러니까 그나마 계속 괜찮은 건데 이게 우리나라 많은 여성들의 현실이라는 거야. 들었다 안 들었다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왕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고 우리 김영진 의원실에서 열심히 뛰면서 우리 사회부시는 교수님 돼갖고 이 법안은 고용보험 개정이 될 것이다 믿으면서 이어서 고령자 고용 안정망 포럼 같은 거를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의원실이 안 하면 노유라든가 단체가 연대회의가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만드는 문제, 그다음에 적합 직종의 문제, 직업훈련의 문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우리 힘으로 얘기를 하고 국회 정부에 대변하는 조직으로 우리의 대표성을